주제 작업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진적으로 바라보기와 포즈를 이용한 주제 표현.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런 데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주 피사체를 잘 드러내는 게 좋죠. 여기서 보시면 이 죽은 물고기 이 한 마리가 주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작업을 할 때 주 대상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대상 자체가 대부분의 주제를 어떤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또 일관된 생각, 또 중심된 생각, 이런 것들을 주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크게 함축하고 있는 게 주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 그죠? 근데 이제 나머지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연잎 같은 이 보조 대상들은 말 그대로 하나의 조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이제 한일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 100세가 넘으신 거기 이제 장인어른 이 주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일상의 모습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장모님이나 아이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메인에는 그 장인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희자님 같은 경우에도 수원 화성을 한다 그러면 수원 화성 자체가 메인 주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걸 포함한 주변에 있는 집들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조 피사체 내지는 이제 그 배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함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탄생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다 그러면 탄생을 어떤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소재와 대상 이런 것들 뭐 꽃이나 뭐 식물이나 씨앗이라든지 또 자동차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리 성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주제를 이제 미니멀이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풍경들 중에서 아주 미니멀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중심으로 찍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통찰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통찰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사진의 통찰력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스쳐 지나가기 쉬운 우리 주변 일상에서 유심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큰 대상을 찾아내는 능력을 사진의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유도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마 선유도 공원에 가봤을 텐데, 거기 가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대상이라든지 좀 아름다운 대상, 멋있는 그런 풍경들만 보통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찾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도 뭔가 삶의 의미, 또 여기는 이 죽은 물고기의 어떤 의미, 하나의 생명으로서 의미,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포즈도 중요한데, 저 포즈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표현할 때도 이 포즈, 이러한 포즈 자체가 주제를 스스로 말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이제 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즈는 우리가 뭐 사람들의 그 주 대상들의 구체적인 동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모습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포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포즈를 통해서 사진이 스스로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즈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했던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물고기를 찍었지만, 죽은 물고기를 찍었지만, 저게 죽은 물고기 그 자체만은 아니거든요. 또 뭔가 저렇게 뒤집어져 있는 죽은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생명의 소중함, 또 우리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물고기의 어떤 운명, 또 안쓰러움, 안타까움, 그런 제 마음을 저기다가 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중요한 게 주제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이건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우리가 사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진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것 자체는 사진적으로 바라보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포함님 같은 경우에는 유심하게 관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심하게 관찰을 하시니까 뭔가 보이죠. 아, 이게 소재가 되겠구나. 어떤 의미가 되겠구나. 작품이 되겠구나. 그게 이제 그 사진적으로 바라보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관찰하기, 즉 주시하기를 해야 어떤 의미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진가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의식적인 바라보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먼저 머릿속에 주제를 생각하시고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유심한 관찰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적절한 빛을 이용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간결하게 구성을 해야 이 주제가 잘 드러나죠.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이제 태국을 여행할 때 아유타야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기록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아주 그 컬러로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제 풍경으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시간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중요한 어떤 시간성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불상들을 많이 찾아본 거죠. 이 같은 경우에도 얼굴도 거의 문드러져 가지고 코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고 입도 안 보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떨어진 목도 이렇게 시멘트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팔도 이렇게 갈라진 걸 다시 또 붙여놨잖아요. 여기서 뭔가 어떤 오래된 시간성, 한때 불교가 융성해서나 이웃 나라의 침입으로 이렇게 멸망한 아유타야 왕국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긍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미니멀하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미니멀한 거죠. 이것저것 안 집어넣고 핵심만 중심으로 구성하는 거. 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포즈거든요. 포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대부분 다 포즈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즈가 이제 크냐, 작으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포즈, 표정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사진을 찍을 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이 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가슴이나 이제 배 부분, 또 이 여자의 어떤 얼굴, 그 다음에 손동작, 이런 것들이 다 포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이러한 포즈를 먼저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즈를 보면 뭔가 우리가 다양한 어떤 재밌는 어떤 그런 그 좀 약간 어떤 유쾌한 그런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상상해왔던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진지함, 엄숙함, 이런 표정이나 포즈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미미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이제 서양 기독교 이 교회에 사는 거는 정말 엄숙하고 진지한 그런 이제 예수님의 어떤 표정, 포즈를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조지아, 그러니까 조지아 정교회에 있는 교회당이거든요. 그럼 그리스 정교 쪽에 가깝죠. 예. 그래서 정교회나 조지아 정교회, 약간 이제 동방으로 이제 이게 옛날에 저기 뭡니까, 이게 저기 동로마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런 이제 동방 정교회. 동방정교. 예. 그런 쪽에 보통 이제 아이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상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젊은 여성분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은 좀 약간 이 표정이 그죠? 약간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보면. 뭐 그래서 어쩔 건데? 뭐 이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 이런 포즈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고, 또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서 사진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 사진도 특히 포즈를 잘 보십시오. 포즈를 잘 보시면 이 포즈에 담긴 그런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포즈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풍경에도 포즈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 또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 한 장의 사진에도 우리 어떤 인생에 있어서 고단함, 어떤 굴곡진 삶,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하나 힌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사물에 숨겨져 있는, 또 그러니까 남들이 놓치고 잘 보지 못하는 이런 포즈들을 유심하게 관찰하십시오. 근데 저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네. 항상 스탠바이를 해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여행할 때 항상 스탠바이를 해야지 순간을 찍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진 찍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이제 사전 시각화라 그러거든요. 내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아, 이걸 이렇게 찍으면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겠다. 이게 머릿속에 이미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보라 그러잖아요. 다양하게. 이제 다양하게 많이 찍어보면 거기서 분명히 좋은 사인도 있을 테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인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한 20년 정도 됐는데, 한 10년 정도 찍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셔터를 누르기 전에.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흑백 필름으로 찍거나 컬러 필름으로 찍으면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며칠이 걸리잖아요. 필름 현상도 해야 되고 또 인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순간에 사진이 어떻게 나오겠다. 이게 자꾸 머릿속으로 딱 그려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인화를 해보면 내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그걸 소위 말하는 어떤 사진의 통찰력 이런 게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본능적으로 찍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거는 사물성이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 사진교육자 존 자코스키라는 분이 이야기한 사진의 핵심 5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물 그 자체, things itself라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희사님이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이셨죠. 지속님이.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 그죠? 예. 그걸 제가 아주 이제 그 지속님이 거기서 되게 좀 놀라시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찍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거기서 좀 이제 벗어나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주도 이건 이제 금물레 해수욕장이라고 하잖아요. 저 우도봉 밑에. 그래서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2가지를 다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용어로 그러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이제 기록 사진, 아름다운 풍경 사진도 찍으시고, 근데 이제 그것만 대부분 올인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찍되 또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매직아웃 때 밖에 나가서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라는 이야기죠. 이게 빛과 어둠이 저녁 매직아웃이니까 빛과 어둠 때문에 이 부분을 실루엣으로 표현해 주잖아요. 그죠? 아주 끄먹게.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 라인만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그런 풍경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니멀하게 찍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낮에 찍으면 이 금물레 해수욕장에 있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빛과 그림자만 이용해서 찍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또 다른 형상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 금물레 해수욕장을 찍었지만 이게 꼭 금물레 해수욕장, 금물레 해변, 이 아래쪽에는 약간 해변이었습니다. 그 우도봉의 모습을 찍었지만 우도봉으로만 보이지 않잖아요. 또 다른 무언가로 보이죠. 이것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해 보시면 아주 괜찮은 그런 사진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포즈와 비슷한 그런 이제 여기서도 하나의 개념인데요. 사진이 스스로 말하게 찍자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란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이제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작가가 스스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진을 처음 접하거나 찍는 분들은 자꾸 입이 좀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죠? 이 사진에 대해서 자기 말로 하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딱 제목하고 장소 정도만 명기를 하고 나머지는 사진작가는 침묵을 지키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사진이 스스로 말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스스로 말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 그 다음에 기호, 포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어떤 사진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도구라는 이야기죠. 여기도 보면 그런 이제 상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서 뭐 이 부분은 이제 하여튼 뭐 성서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상자 같기도 하고 또 이 촛불의 의미, 또
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포즈, 또 여기서 아주 엄숙하게 있는 이제 어떤 그 성니노라는 이제 그 어떤 성인이 조지아에 처음으로 이 기독교 동방정교회를 이제 전파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도나무 십자가를 또 들고 있습니다. 이 뒤에. 그래서 십자가 가지는 의미, 또 이건 이제 그 조지아 언어로 된 그런 이제 하여튼 무슨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문양들, 이런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이 이제 사물의 상징, 기호, 대상, 뭐 포즈, 이런 걸 가지고 사진이 스스로 말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진의 어떤 통찰력이란 부분들은 우리가 스쳐 지나간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걸 사진의 통찰력을 했죠.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 아주 좀 때 묻은 이 발에 많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진가라 그러면, 또 사진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발 부분을 주목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이 발이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역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낙 아주 뭐 드라마틱한 풍경이나 스펙타클한 풍경이나 멋있는 풍경들은 누구나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일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대상,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전 시각화 능력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사전 시각화 능력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점점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뷰 파인더나 LCD 화면으로 먼저 보는 거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눈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먼저 프레임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이렇게 찍으면 내가 원하던 그런 효과가 나오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프레임 방법 아시겠죠? 그죠? 항상 먼저 카메라부터 들이대면 안 됩니다. 먼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 머리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는 건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은 치자꽃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다중 노출을 찍었습니다. 다중 노출. 그러니까 우리가 치자꽃 찍을 때 그냥 치자꽃 하나만 달랑 찍으면 뭐 남들하고 차별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건 이중으로 찍으면 더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이중 노출 모드로 맞춰놓고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꽃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넓게 찍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면 초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망원 효과 때문에 좀 크게 표현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약간 이제 광각으로 조금 초점 거리를 조절하면 그게 더 작게 또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우리가 저번에 다중노출 배울 때도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렌즈와 주 대상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크기라는 거는, 이 세상의 크기라는 거는 사실 절대적인 크기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크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런 다중 노출을 할 때도 얼마든지 같은 대상을 가지고
크기를 다르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크게 표현이 되고 뒤로 물러나면 작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삼각대를 세워놨다 그러면 오중 노출을 하면 이 초점 거리를 바꿔가면서 찍으면 이게 두 겹이 아니라 한 5겹 치자꽃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좀 상상이 되시지 않나요? 그죠?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창조라는 이야기죠. 창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송님이 만약에 이제 수원 화성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갔을 때 이런 가정집 앞에 이런 이제 치자꽃 좀 있으면 한 4월 정도 되면 치자꽃이 또 피어나거든요. 4월 5월 되면 그게 화분이 있더라 그러면은 그걸 그냥 찍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운 대로 다중 노출을 한번 찍어 보는 거죠. 그죠? 삼각대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또 다른 그런 이제 치자꽃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치자꽃 설화라는 그런 멋있는 또 시가 있습니다. 근데 치자꽃 설화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고 찍으면 훨씬 더 의미를 깊이 할 수 있거든요.